요즘 원수를 막 이성을 맞아, 원수 잃고 같아. 때리는 것처럼 이 여성이 특별히 뭐 저항할 상황도 안 됐고, 예, 그리고 와, 이 남자는 그 지역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고 그 대회에서 MVP까지 받았던 이력이 있는 전 축구 선수였습니다. 근데 아까 발로 걷어찰 때 이 여성의 머리가 한번 들렸다가 아 맞아요. 화면에 그 잡히거든요. 저는 그냥 축구 선수가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게 너무 와 정말 너무 화가 많이 납니다. 그 사커킥이라고 이제 그게 사실 종합 격투기에서 기술로 나온 이름이에요. 사커킥. 축구공을 차는 것 같은 것처럼 사람 머리를 가격하는 건데 그 격투기 안에서조차 없어져야 된다. 너무 잔인해 보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전 세계 뭐 UFC도 마찬가지고 거의 모든 단체가 사커킥 그리고 저기 지금 영상으로 안 보이지만 위에서 아래로 얼굴을 밟는 스탬핑 킥이라고 도장처럼 이제 박는다고 해서 스탬핑 킥이라는 기술도 똑같이 없어졌어요. 네. 너무 잔인해 그 보여서. 정도로. 맞아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 저렇게 체격과 힘 차이가 난 상태면 진짜 죽어요, 진짜로. 네.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생각 자체가 없는 저 사람은 이성을 잃은 상태라서 그러니까요.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저 남자가 왜 이렇게 흥분을 해 있냐 이거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여자친구와 싸웠습니다. 실제 여자친구와. 그 여자친구한테 다 죽인다. 뭐 이런 식의 문자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피해자에게 공격을 하기 전에 이미 극도의 흥분 상태였던 거죠. 아니 근데 왜 그런 같은 여자라서 그런 건가요? 왜 그런 화풀이를 엄한 데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한테 여자친구한테 해도 안 되지만 당연히 그렇죠. 사실 이거 이제 뭐 심리학에서는 대상이 전치된다 그래서 대상이 바뀌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이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혼자 술을 마시던 이 가해 남성의 시야에 피해 여성이 들어왔고요. 여성을 따라가면서 이 물건을 강탈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처 편의점에 가가지고 카트칼까지 구입을 하죠. 그래서 그것을 옷 속에 숨겨가지고 피해 여성의 뒤로 접근한 이 남성은 저렇게 연인인 척 뒤에서 끌어안고 피해자를 100m가량을 끌고 가서 이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끌려가면서 얼마나 진짜 너무 무서웠겠다. 어떡해. 근데 어이없게도요, 이 남성이 범행 이후에 여자친구한테 전화를 겁니다. 그래서 이 범행이 일어난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내가 죽기 위해서 나쁜 짓을 했어. 나는 사람을 죽였어. 내가 죽으려고 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저 그냥 여자친구한테 협박 아니면은 뭐 관심을 받으려고 하는 전형적인 정말 그게 이제 못난- 이게 심리학에서 설명하자는 내용을 보면 이게 수동 공격이라고 해서요. 공격이 직접적인 공격도 있지만 심리적인 수동 공격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인천에서 해병 초병들을 공격을 해가지고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강화도에서 범인 체포되고 나서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강화도 총기 탈취 사건에 대한 현장 검증이 오늘 있었습니다. 피의자는 10년간 사귀던 애인에게 심적 고통을 주기 위해서 범행을 저질렀고 나 때문에 우리 여자친구가 좀 속이 많이 상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런 일을 저질렀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죠. 그러니까 저 사람 저 상황들을 보면 일단 폭행이 계속 그 일반적으로 행해진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렇게 증폭, 에스컬레이션 과정을 거치는 것 같거든요. 그 초기 단계에 여성이 대단히 미약하지만 자기 방어를 위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스스로 자기 방어를 하니까 저 가해자가 분이 더 폭증이 된 거죠. 감히 나를 막아? 뭐 이런 형태가 되면서 죽여버리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형성됐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무자비한 폭행이 시작된 거죠. 지금 너무 떨려요. 무서워요. 저 사람은 사실 뭐 금품 이거는 그냥 달라고 해도 주는 상황이에요. 제가 봤을 때. 금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맞아요. 저 정도 공포집이면 이미 다 줬을 건데 그냥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행동이 제가 봤을 때. 네. 아까 다 죽인다고도 네. 했잖아요. 이 과정을 들여다보면요. 의식이 없는 피해 여성의 옷을 뒤져서 강취할 물건을 찾다가 골목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3분 후에 다시 돌아왔잖아요. 이때 화가 풀리지 않았던 남성이 골목으로 돌아와서 2차 폭행이 이어진 겁니다. 진짜. 와, 저 진짜
아, 그 세 차례에 걸쳐서 오거든요. 와. 마지막에 왔을 때는 이 피해 여성의 휴대전화하고 가방 가지고 그때 갑니다. 그러니까 이 가해 남성이 여성을 폭행한 시간을 따져보면 한 7분 정도 됩니다. 7분나 계속 때리라고 해도 힘들겠다. 7분 동안 주먹과 손바닥으로 13회, 양쪽 발로 17회가량 머리를 집중적으로 구타했습니다. 진짜 얼마나 세게 맞았으면 피해자가 2시간 동안 그 추운 겨울날 새벽에 움직이질 못했잖아요. 할머니가 발견할 때까지. 그냥 할머니가 발견했게 망정이지 저 상태로 놔뒀으면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네. 사망했네. 그러니까요. 당연히 사망이죠. 이게 주치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술 취한 것 같지 않지 맞아요. 않아요? 너무 멀쩡해 보이는데. 네, 경찰 수사 이후에 기소됐고 재판이 열렸고요. 재판정에서 판사가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하지만 우선 첫째, 피고인이 최초의 피해자를 폭행한 뒤에 이를 보면서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모자를 주워 들고 쓰는 모습. 두 번째,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물품을 뒤지는 모습. 세 번째, 골목길로 돌아올 때의 걸음걸이를 모두 종합해서 판단을 해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이 가해 남성을 보면요. 과거에 강도강간, 특수강도죄로 징역 11년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아, 진짜 그럼 그렇지. 정상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서 출소 이후에 이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동종 범죄인 특수강도죄로 징역 5년을 또 선고받은 이력도 있고요. 출소 이후에 또 이 누범 기간 중에 절도죄 상해죄로 실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집행이 종료된 이후에 10개월 만에 이 사건이 저질러집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래서 결국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예. 이 남성은 강도 살인 미수죄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 야. 완전히 사회에서 격리된 거네. 예. 그런데요 하지 마세요. 제발. 그런데요 하지 마세요. 제발. 이거는 진짜 그렇게 받아야 돼. 그런데 네. 정말 황당하고 어이없게도 이 가해 남성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요. 나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습니다 라면서 형이 너무 무겁습니다 라고 항소를 한 상태입니다. 저 정도 해놓고 항소를 한다라는 게 말이 죽인다고도 되냐고. 했고 죽일 듯이 때렸고 진짜. 이 남성은 자기의 축구 선수로서의 경력이 과장되었다. 그래서 자기가 발로 찬 게 그렇게 치명적인 게 아니다. 나는 사실은 축구 실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과연 저 피고인의 주장들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질지 좀 주목해서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